안녕하세요. 7주 차이는 자기조절을 위한 생활지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지도 교과 시작할 때 긍정적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긍정적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목표를 가졌나요? 유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긍정적 생활 지도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 장에는 자기 조절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 지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조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그 행동에 대한 네, 행동에 대한 그 인식이 먼저 필요하겠지요.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조절은 사회성 발달에 아주 기초적인 지표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기조절은 상황적 요구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영유아를 통해서 다양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게 되는데 영유아기 때 이러한 자기조절 기술과 전략을 점차 배우게 됩니다. 자기조절은 그러면 언제부터 발달을 할까요? 생후 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조절에 먼저 필요한 자기 통제라고 하는 거는 24개월부터 수능하기, 요청하면 행동을 지연하기, 외적 감시 없이 양육자와 사회적 기대에 따라 행동하기 등을 통해서 자기 통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6개월 이후에는 변화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자기 조절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조절은 특정 상황에서 외적인 통제 없이 내재화된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지요. 특히 유아기는 자기 조절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는 네,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유아기에 형성된 자기조절은 그 이후에 행동적인 거나 정서적 반응에 기반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 삶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자기조절 능력은 유아가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들이 기간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의 증진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연구들에서 수능, 충동 통제, 만족 지연, 유혹 저항, 주의 통제, 정서 조절 등의 개념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정서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그리고 인지적 자기조절로 나누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서적 자기조절은 기쁨, 우울,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해서 적응적인 사회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후에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은 성인의 요구에 순응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행동적 자기 통제는 요구에 순응하고 특정 행동들을 지연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아가 교육기관이나 사회 환경에 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요구에 순응을 해서 행동을 멈추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순응을 해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해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교실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자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자기조절입니다. 인지적 자기조절은 계획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점검하여 조절하는 능력인데 목표를 향해 행동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아들은 인지 능력의 발달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상위 인지 차원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해서 회상할 수 있으며 상황의 적절한 정서 표현에 관한 범위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조절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요인으로는 기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일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요. 까다로운 기질일수록 활동성이 높고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향성은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외향성이 높은 유아는 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적고 분노 유발 및 공격적 상황 등에서 적절한 정서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도적, 의도적 통제가 낮은 유아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집중과 통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러한 유아의 기질적 차이는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유아의 기질을 이해하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한 뒤에 생활지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자, 다음,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입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양육자 관련 변인과 교사 변인이 있습니다. 양육자와 관련한 변인에서 어머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어머니의 정서 표현, 정서, 양육 태도, 정서 표현성, 양육 효능감,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감, 그리고 애정적, 지지적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이 유아의 자기조절뿐만 아니라 과제 집중력, 목표 지향적 행동, 도전적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적이고 양육 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 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 교사 변인입니다. 교사의 사회정서, 교수 역량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정서, 교수 역량이라는 건
이라는 거는 유아가 사회 정서 능력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수록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활동을 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아교사의 사회정서 교수 역량은 유아의 자기조절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유아의 자기조절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사의 사회정서 교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의 훈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강압적인 훈육 방식을 사용할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지고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자기조절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는데 서로 친밀한 관계일수록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낮으면 교사와 유아가 갈등 관계로 맺어질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고,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그에 따라서 교사의 중재나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갈등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자기조절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적인 생활지도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민주적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부터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커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등장하는데요. 드라이커스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성격 이론은 개인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제자인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성격 이론을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을 해서 발전시킨 학자입니다. 드라이커스는 부모와 자녀의 평등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민주주의 갈등 해결 방법을 개발해서 부모교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학자입니다. 자,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의 목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와 성인의 관계는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평등함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둘째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고 보고 인간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부모교육에서는 유아가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소속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유아는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잘못된 행동 목표를 이해하고 그에 대처해서 유아가 올바른 능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이커스는 민주적 생활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유아의 지속적인 잘못된 행동 목표를 이해하고 자연적 논리적 결과와 격려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지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민주적 생활 지도에 기초한 지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가로 1 해서 여기 발표하면은 무엇이 나왔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좋아요. 그다음에 2번 시작. 네. 자, 3번 시작. 4번 시작. 자, 여러분이 설정한 다루기 어려운 유아의 행동과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유아는 왜 그 행동을 할까요? 혹시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 교사와의 관계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복하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다음 네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능함을 표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관심 추구하기 행동과 그에 따른 지도입니다. 유아는 관심을 얻어야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소속감도 가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익살을 부리거나 허풍을 떨거나 조르거나 지속적인 칭찬을 요구하거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규칙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등의 교사가 관심을 갖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사는 유아의 이런 의도적인 행동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의 목표가 관심 끌기에 있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또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보상해주고 또 관심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어, 이렇게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도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팀 행사하기와 그에 따른 지도입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아가 이기고자 하는 거죠. 자, 권력 추구형 유아의 행동 목표. 그래서 교사와 유아가 권력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힘 행사하기를 하려는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분노하면 유아가 목표하는 것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요. 유아의 힘 행사하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흥분하지 않아야 되고, 교사가 힘을 사용하면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그 행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도전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흥분할 수 있지만 화를 내지 말고 초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유아의 삶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정당한 힘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힘 행사하기는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힘 행사하는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활동을 선택하는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보복하기 행동과 그에 따른 지도입니다. 유아는 관심 끌기 행동과 힘 행사하기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보복하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보복하기 행동을 통해서 보복하기 행동을 하는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한 반응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거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똑같이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보복 추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유아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 무능한 표출 행동과 그에 따른 지도입니다. 모든 기대를 포기한 유아는 부적절하고 무능함을 나타내는데요. 무기력한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즐거움을 찾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모두 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아에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잘하고자 하는 시도를 격려해주고 교사와 애정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기조절의 개념과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생활지도 원리와 그에 따른 지도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과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설정한 유아의 행동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가 하는 이 행동 뒤에는 이러한 목표가 있었구나. 그리고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라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머지 시간은 오늘 한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네, 그럼 7주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